한국어 시작은 해랑한국어 금해랑입니다. 2024년 3월에 생애 첫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지중해 그리스, 터키, 키프로스 해서 11박 12일 여행 상품이었고요. 셀러브리티 인피니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크루즈 타기 전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다음 크루즈를 예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루즈에 대한 궁금증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크루즈 예약 팁과 비용, 체크인, 룸 선택, 식당 드레스 코드, 크루즈의 장단점과 불편한 진실까지 싹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고요. 11박 12일 오션뷰 총 가격은 1,4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이었습니다. 2인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1박에 1인당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교통, 숙식 모두 해결되는 셈이지요. 정말 가성비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이용했고요. 그때 잘 찾아보면 1박에 10만 원이 안 되는 좋은 크루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루즈 앱을 깔면 체크인과 안전교육까지 모두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션뷰 룸을 신청을 했는데요. 한여름이 아니라면 발코니 굳이 필요 없고요. 오션뷰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잠만 잘 거라면 인사이드 룸 신청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룸이나 화장실, 배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 거의 없었습니다. 크루즈 신문 배달과 청소를 담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쉽 투어는 너무 비싸서 포기했고요. 체크인하고 난 다음에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아테네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지요. 항구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배에 들어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선실키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잠시 멘붕이 왔는데 일단 체크인 때 받은 선실 번호를 바탕으로 선실에 찾아가 보았더니 방문에 키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희 방은 2층이었는데 엔진 소리나 멀미 같은 게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지중해는 잔잔하고 크루즈가 큰 배니까 멀미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멀미약 굳이 챙길 필요 없습니다. 오션뷰는 이 갑판과 그리고 오션뷰 카페에서 실컷 볼 수 있기 때문에 룸을 선택할 때 굳이 오션뷰나 발코니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룸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출항하거나 기항지에 도착할 때마다 이 갑판에 올라와서 새로 만나게 되는 도시와 떠나게 되는 도시를 전망하곤 했습니다. 옥상에는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트랙이 있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크루즈가 정박되어 있었어요. 우리 크루즈가 먼저 출발해서 저 크루즈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항했습니다. 옥상에는 담요가 준비되어 있어서 쌀쌀하면 두르면 되는데요. 한 번 쓰고 빨는 것이 너무 아까웠어요. 이런 게 많았습니다. 담요도 그렇고 식당보도 그렇고. 체크인하고 난 후 크루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식사는 뷔페와 식당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식당은 5시 45분과 8시에 2번 예약이 가능해요. 저희는 처음에만 예약된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는 예약하지 않아도 되는 식당에 가서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기다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기다리는 일이 거의 없이 그냥 가서 먹었습니다. 지금 출항을 하기 위해서 밧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저 밧줄을 훗줄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크루즈에는 유료 식당이 있는데요. 뷔페와 무료 식당만으로도 충분해서 굳이 유료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식당 메뉴가 날마다 똑같은 것도 있지만 매일 달라지는 메뉴도 있어서 같은 식당을 이용해도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잘 모르면 담당 웨이터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생애 첫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았는데 원하는 자료를 속 시원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에 꼭 필요한 준비물과 궁금했던 사항, 크루즈 여행 장단점을 총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용했던 크루즈는 셀러브리티 인피니티고요. 그리스와 쿠사다시 키프로스를 항해하는 11박 12일 지중해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크루즈사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처음으로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준비물입니다. 일반 여행 준비물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빨래를 많이 걱정했는데요. 욕조 세면대가 생각보다 크고 큰 빨래는 샤워실에서 하면 됩니다. 실내가 건조해서 실내 여기저기 널어 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빨래가 다 마릅니다. 빨랫줄이나 비누, 옷걸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멀미약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데기나 라이터 반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 드레스 코드도 궁금해서 정말 많이 뒤져보았는데요. 슬리퍼, 티셔츠, 반바지 아니면 가능합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장 입는 날도 티셔츠에 반바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남자는 드레스 셔츠 입으면 되고요. 여자는 티셔츠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괜히 구두하고 정장 챙겨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청소 담당자를 위한 작은 선물과 팁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즈 여행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총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물 리필입니다. 저희는 음료 패키지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술이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서 물만 필요했습니다. 뷔페와 식당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이지만 룸과 기항지에서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병 가지고 가서 마음껏 리필해도 됩니다. 뷔페에 있는 컵을 이용해서 물을 받아 물병에 담으면 된다고 직원이 말해 주었습니다. 과일 반입인데요. 승선하고 하선할 때마다 짐을 검사합니다. 아테네에서 먹다 남은 과일이 있어서 가지고 갔어요. 선내 반입도 가능하고 기항지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잘 못해도 크루즈 탈 수 있습니다. 기항지에서 크루즈에 잘 돌아오기만 하면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기항지에서 크루즈 타는 법만 숙지하면 크루즈 여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영어 못하는 독일 부부가 크루즈에 탔는데 영어 통역을 독일 친구가 도와주었어요. 다만 식당에서 테이블을 공유할 때 영어를 못하면 같이 대화하기 어려워 뻘쭘합니다. 테이블을 공유하기 싫으면 작은 테이블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해도 되고 뷔페에서 해도 됩니다. 뷔페는 항상 열려 있지만 브레이크 타임에는 피자와 파스타, 아이스크림, 음료수 정도만 먹을 수 있습니다. 뷔페만 이용해도 끼니 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뷔페를 주로 이용하고 주문하는 거 복잡하고 식당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료 식당이나 바를 이용하면 칵테일이나 알코올을 살 때 20%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항지 투어는 영어로 진행되는데요. 꽤 비쌉니다.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예약해야 합니다. 크루즈 안에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영미권 은퇴자들 대상이어서 썩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크루즈 게스트와 서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게스트의 약 90%는 백인이었습니다. 5%는 중국인, 5%는 한국인과 일본인 기타 유색 인종으로 보였어요. 백인의 70%가량은 은퇴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확실히 시니어 게스트가 많습니다.
백인의 50%가량은 미국인, 50%가량은 유럽과 호주, 기타 남미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게스트의 90%가 백인이라면 서빙하는 사람의 90%는 유색인종이었습니다. 음식 서빙이나 청소 등의 일은 거의 대부분 유색인종이 담당했고, 게스트를 직접 상대하는 업무나 책임 있는 자리에는 백인들이 일했습니다. 크루즈의 편안함이 유색인종의 노동력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유색인종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풍경입니다. 크루즈의 장단점과 매력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크루즈의 단점입니다. 첫째, 귀향지 여행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아침 8시에 귀향하고 오후 5시에 출항을 해요. 귀향지에서 정박하는 오버나이트는 11박 중에서 이틀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에 돌아와도 충분한 여행지가 있고 좀 더 머물고 싶은 여행지가 있지만 조절할 수 없습니다. 둘째, 크루즈 승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출항 시각까지 승선하지 않으면 크루즈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승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크루즈 놓치면 다음 귀향지까지 알아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귀향지에 따라 셔틀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트를 이용해야 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셋째, 성수기에는 비용 장벽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이용해서 11박에 2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2명이서 여행을 했지만 같은 크루즈를 성수기에 이용하려면 최소한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나 막판 세일 등을 잘 찾아서 예약하지 않는다면 비용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 영어를 잘 못하면 여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숙지사항을 놓칠 수도 있고요. 큰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할 때 대화하는데 조금 어색하지요. 다섯째, 체중이 불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디저트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단 것을 거의 안 먹는데요. 크루즈에서는 모든 종류의 아이스크림과 거의 모든 종류의 케이크를 다 먹어보았습니다. 크루즈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워주고 먹여주고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도 크루즈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호텔과 교통편 예약하고 식당 알아봐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둘째, 기대하지 않았던 귀향지가 놀라운 여행지로 다가옵니다. 로도스 섬이나 나폴리온은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던 여행지인데 가서 완전히 반했습니다. 셋째, 비성수기와 세일가를 활용하면 경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비성수기에는 1박에 1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크루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귀향지에 도착해 있어 날마다 새로운 여행지를 갈 수 있습니다. 육로로 이동한다면 불가능한 여정이지요. 크루즈 여행 마치고 그리스와 이스탄불을 일주일가량 여행했는데요. 그중에 한 2, 3일은 거의 움직이는 데만 소요되었습니다. 다섯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여행 스케줄 관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행 자체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의 매력이 참 많지요. 그러자 보니 크루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게스트의 대부분이 은퇴한 백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1년에 몇 개의 크루즈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크루즈의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다른 여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크루즈에서 내리자마자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요. 너무 일찍 크루즈의 단맛을 알아버리면 다른 여행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 공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교통, 식당, 호텔 모든 곳에서 삐그덕대기 일쑤이지요. 크루즈는 모든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색 인종의 노동력 때문일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한켠에 있긴 하지만 여행 자체로만 따진다면 크루즈 여행은 여행자에게 최고로 편안한 여행을 경험하게 합니다. 크루즈를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크루즈 여행은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해안 도시나 섬 여행은 크루즈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내륙 도시는 리버 크루즈를 활용해서 다니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 크루즈도 잘 알아보면 저렴한 크루즈가 꽤 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여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여행을 즐기기에 적당한 시기는 3월과 10월로 보입니다. 지중해나 북아프리카는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습니다. 3월이면 낮에 덥기도 합니다. 밤낮 기온차가 크고 비가 오면 쌀쌀하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3월이 크루즈 여행 최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에 그리스에는 부겐베리아가 한창이고 풀밭은 야생화로 뒤덮입니다. 10월만 되어도 잘 찾아보면 저렴한 크루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다이렉트.com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크루즈를 다양한 경로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여행과 마찬가지로 용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유럽 첫 자유여행을 할 때는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여행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작정 떠났는데요. 무엇이든 처음이 가장 어렵지요. 첫 유럽 여행이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수가 생기더라고요. 크루즈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여행인데요. 정말 좋았어요. 영어 잘 못하고 부자가 아니어도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의 또 다른 차원이 펼쳐진다고 할까요? 육로 여행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요. 지중해 섬을 직접 찾아가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크루즈를 타면 데려다 줍니다. 놀라운 여행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향지 짧게 소개할게요. 이곳은 아테네이고요. 테살로니키입니다. 이즈미르 에페소스 유적지이고요. 로도스 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섬이지만 그 경관과 야생화가 정말 황홀했던 섬입니다. 고대 미노스 문명의 탄생지이자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이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 터키 갈등으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중해 휴양지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름도 몰랐던 도시인데 가자마자 단박에 반해버린 나플리오입니다. 아테네로 돌아와서 크루즈에서 하산했습니다. 크루즈 여행기는 기항지별로 따로따로 다시 올릴게요.